자, 이번에는 BCD 코드를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변환시켜주는 BCD to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회로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입력은 BCD 코드고요. 여기 WXYZ와 같이 4비트 BCD 코드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출력은 이와 같이 A, B, C, D, E, F, G가 출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이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직역을 하면 7조각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7조각 디스플레이.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A, B, C, D, E, F, G. 그래서 모두 7조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BCD to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출력 A는 결국 여기 A 세그먼트 연결된 거고, B는 B 세그먼트, C는 뭐 이와 같이 각각 이 세그먼트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BCD 코드니까 BCD 코드는 늘 이야기하지만 don't care 컨디션을 묵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로 표현한 것이 BCD 코드니까 0부터 9까지는 정상적인 입력이지만 10부터 15까지는 입력으로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여기는 don't care 컨디션으로 처리를 한다. don't care 컨디션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든 바와 같이 여기 입력에 0011, 즉 10진수로 3이 입력됐을 때 이제 3은 이렇게 표시를 하자는 거죠. 결국 A하고 B, C, D, G만 1이 나와야 되겠죠. A하고 B, C, D, G만 1이고 E하고 F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트루스 테이블에서 보다시피 WXYZ가 3, 0011일 때 0011일 때는 1111 빵빵 1, 1111 빵빵 1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7, 0111이 입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0111이 입력되면 7이니까 7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겠죠. 그래서 111, 0000. 그래서 7의 경우에는 7은 여기죠. 7의 경우는 111, 0000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입력에 대해서도 직접 여기를 채워보시고 트루스 테이블을 채워보시고 어떻게 이와 같이 표시되도록 출력을 채우면 이와 같은 카로노 맵을 완성을 할 수가 트루스 테이블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루스 테이블을 완성한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트루스 테이블을 완성한 표가 되겠죠. 트루스 테이블을 완성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WXYZ가 입력이고 출력이 A, B, C, D, E, F, G 7개가 출력, 4개가 입력, 7개가 출력이죠. 그 다음에는 트루스 테이블이 완성됐으면 A부터 G까지 7개의 출력에 대해서 카로노 맵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로노 맵을 모두 7개를 그려야 되겠죠. A에 대해서 카로노 맵을 매핑하면 이렇게 되고, 카로노 맵을 매핑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
A, B, C, D에 대해서 각각 카르노 맵을 그린 것입니다. 동기화 컨디션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고 각각에 대해서 간소화된 편식을 구하면 A는 어떻게 되느냐. A는 여기 이렇게 묶으면 W,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1은 이렇게 묶으면 X, Z.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남았죠. 얘는 이렇게 4개를 묶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4개를 묶으면 X바, Z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카르노 맵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B, C, D에 대해서도 간소화된 편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E하고 F하고 G에 대해서도 간소화된 편식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편식에 대해서 요 내부에 회로도를 그려주면 입력인 BCD 코드, 입력으로 들어오는 BCD 코드, 4비트 BCD 코드를 입력으로 해서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7조각 디스플레이의 출력, 즉 7개의 출력 A, B, C, D, F, G에 대한 요 회로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합논리 회로, 반가산기, 가산기, 반감산기, 전감산기, 그 다음에 BCD to XS3 코드 컨버터, 그 다음에 BCD to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회로에 대한, 즉 조합논리 회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해석은 설계의 역순이라고 그랬죠. 해석은 설계의 역순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자인하고 어널리시스는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해석은 역순이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스펙이 주어졌을 때, 설계 사양이 주어졌을 때 이러이러한 게 동작하는 회로를 설계해 주세요. 설계 사양, 즉 디자인 스펙이 주어졌을 때 디자인 스펙으로부터 디자인 스펙을 만족하도록 동작하는 요 회로를 생성해내는, 창조해내는 과정이 디자인이고, 해석은 뭐냐면 이것의 역순이다. 이것의 역순이다. 즉 회로도가 주어졌을 때 이 회로로부터 회로를 분석해서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 회로인지 알아내는 과정, 이게 어널리시스, 즉 번역하면 이제 해석 또는 분석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논리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결국 입력 변수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입력 변수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출력 변수 F1, F2에 대한 함수식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결국 해석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2가 이렇게 동작한다, 이러한 함수식을 추출했다 그러면 F2는 A, B, C, 입력은 A, B, C 3개의 입력이니까 3개의 입력 중에 2개라도 A, B가 1이든지 B, C가 1이든지 A, C가 1이면 F2는 1을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함수의 동작, 출력 변수의 동작을 알아내는 게 바로 해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즉 입력 변수로부터 각 게이트의 중간에 있는 각각 게이트의 중간 변수를 할당한다. 중간 변수를 할당해서 중간 변수에 대한 불대수식을 유도해내고, 이러한 과정은 어디까지? 회로의 출력에 대한, 최종 출력에 대한 대수식을 얻을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이 중간 변수로 표현된 식 대신에 중간 변수에 대한 불대수식을 입력해서
최종 출력에 대한 변수에 대한 표현식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졌을 때 중간 변수 여기를 t1이라고 하자. 여기를 t2라고 하고 여기를 t3라고 하자. 여기는 f2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f2가 되겠죠. f2가 되겠다. 자, t2 중간 변수에 대한 함수식을 구하면 a, b,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t1에 대한 불대수식을 구하면 a오와 b오와 c가 되겠고 자, 여기는 f2랑 똑같으니까 f2는 뭐랑 같아요? 여기 ab O와 AC, O와 BC가 되겠네요. F2는 AB, O와 BC, O와 CA. 그래서 F2, 최종 출력 F2에 대한 함수식은 이미 구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 not get가 있으니까 여기는 F2 바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F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2O와 T1O와 T2O와 T1 F2 바가 되겠네요. T3는 T1 F2 바가 되겠죠. T1 F2 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은 뭐가 되겠어요? 따라서 F1은 T2O와 T3니까 T2와 T3니까 T2는 ABC고 T3는 F2 바 T1 이렇게 되겠죠? F2 바 T1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F2를 이미 구했으니까 F2하고 T1하고 여기에 대입하면 F2 대신에 A, B, O와 B, C와 C를 대입하고 T1은 뭐였죠? A, B, C니까 A와 B와 C네요. 이거를 대입해서 정리를 했더니 결국 이게 뭡니까? 010, 010, 그 다음에 여기 001, 그 다음에 100, 111.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1을 출력하죠? 따라서 이거는 x95와 게이트, x95와 함수랑 똑같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즉 입력 변수를 시작해서 중간 변수를 설정하고 중간 변수에 대한 함수식을 유도한 다음에 F1 최종 출력에 대한 중간 변수에 대한 표현식을 구하고 거기에 중간 변수에 대한 부울대수식을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입력 변수에 대한 함수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이 바로 조합논리 회로를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합논리 회로를 분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카르노 진리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주어진 진리표 같이 입력이 여기 보면 ABC 3변수 함수죠. 3변수 3개의 변수가 입력에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입력은 ABC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변수 설정하는 거는 똑같고요. T1, T2 여기는 F2 그 다음에 여기는 F2 바 여기는 T3, F1 이와같이 주어졌을 때 각각 중간 변수에 대한 결과값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F2 이 F2는 언제 1이죠? ABC 중에 2개씩 2개가 1이면 2개 최소한 2개가 1이면 F2는 1이다. F2는 여기 2개가 1이니까 1 여기도 2개가 1이니까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F2 바는 F2에 대해서 반대로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 T1은 ABC니까 ABC 모두 1일 때만 1이다. T1은 A오와 B, 이게 T1이죠. T1은 A와 B와 C 1이 하나라도 있으면 1이니까 이렇게 되고 T2는 ABC니까 ABC가 모두 1일 때만 1이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T3를 구하면 되겠다. T3는 뭐예요? T1하고 F2 바하고 AND 한 거죠. T1하고 F2 바하고 AND 한 게 T3가 되겠습니다. 얘를 AND 하면 여기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1은 뭐예요? T2O와 T3니까 T2하고 T3 중에 1이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다. 그래서 F1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회로의 중간 변수를 할당하고 중간 변수에 대한 결과값을 트루스 테이블에 다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F1과 F2의 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F1과 F2에 대해서 카르노 맵을 그려서 간소화시키면
F1은 이와 같은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exclusive와 F2는 이렇게 묶으면 BC, 이렇게 묶으면 AC, 이렇게 묶으면 AB. 따라서 ABO와 BCO와 CA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같이 진리표를 이용해서 조합논리 회로를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낸드 회로, 멀티레벨 낸드 회로의 변환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낫게이트는 그냥 이렇게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변환하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굳이 변환한다면 이렇게 투입력 낸드 게이트인데 얘 둘을 묶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x고 xx 엔드 하면 여기는 x가 되고 따라서 여기는 x바가 되겠네요. 낫 게이트를 굳이 이제 낸드 게이트 변환해라 그러면 이렇게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거나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나트 게이트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를 낸드 게이트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낫 게이트 두 개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낸드 게이트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오화 게이트? 오화 게이트를 낸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출력 쪽에 낫 게이트를 두 개 붙인 다음에 두 개 붙여도 상관없죠? 오화 게이트에다가 낫 게이트 두 개를 붙이고 여기를 드모로 간의 정리를 적용시키자. 그러면 출력 측에 있는 낫 게이트를 입력적으로 보내면 각각의 바 오화는 엔드로 변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환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낫 게이트는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결국 얘는 뭐예요? 낸드 게이트에다가 여기에 낫 게이트가 하나씩 매달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낫 게이트는 그냥 두면 되고 엔드 게이트는 이렇게 출력 측에 낫 게이트 두 개 붙이는 거 오화 게이트는 낸드 게이트와 입력 측 낫 게이트 두 개를 붙이는 것처럼 변환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티 레벨 랜드 서킷 2레벨이 아니라 멀티 레벨 랜드 서킷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회로가 주어졌을 때 얘를 낸드 게이트로 구현을 해보자. 낸드 게이트. 자, 낸드 게이트. 낸드 게이트는 이런 예죠. 얘는 드물어의 정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바하고 엔드는 오화 게이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랜드 게이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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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바뀌었고 변환이 됐고 여기 낫 게이트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A 바로 바꾸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낫 게이트가 붙어서 이쪽으로 여기로 와 있죠. 얘는 뭐랑 똑같아요? 얘는 낸드 게이트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됐고 자 얘를 낸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낫 게이트를 두 개를 붙이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낸드 게이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BC 바가 되겠네요. BC 바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낸드 게이트로 이미 바뀐 거랑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낫 게이트를 두 개씩 붙이면 되겠죠? 두 개씩 붙이면 이렇게 되고 낫 게이트를 없애는 대신에 D바가 D로 바뀌면 될 거고 여기는 낸드 게이트로 이미 변환이 됐고 그러면 이와 같이 낸드만의로 멀티레벨 2레벨이 아니라 레벨이 1, 2, 3, 4, 4레벨 낸드 회로로 쉽게 변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룰만 알고 있으면 간단히 변환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낫 게이트 두 개 붙이고 낫 게이트 두 개 붙이고
여기도 not get 2개 붙이고 여기도 not get 2개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NAND, 얘도 NAND로 변환이 됐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not get 2개, 여기는 이렇게 NAND로 이미 변환이 됐죠? 그 다음에 이 not get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 바가 돼야 되겠죠? 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not get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바 B가 되겠네요. A바 B가 되고 얘는 NAND 게이트고, 여기는 not get를 2개 붙였으니까 하나는 여기까지는 NAND가 되고 얘는 not get로 변환하고, 그러면 이와같이 멀티레벨 NAND만의 회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변환할 때 차관점은 이 두모로간의 법칙이다. 이 NAND 게이트, 즉 NAND 게이트, 즉 X, Y를 곱한 것의 바는 뭐랑 똑같아요? X의 바, 각각의 바, X바, Y바, AND는 이거랑 똑같다. 이게 두모로간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두모로간의 법칙인데, 두모로간의 법칙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 게이트 회로도로 그리면, 게이트로 그리면 이와 같은 NAND 게이트는 여기 OR 게이트의 입력에 모든 NOT 게이트를 붙인 거랑 똑같다. 요거를 적용하면 쉽게 NAND만의 회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멀티레벨 NAND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입력으로부터 출력 측까지 함수식을 구하는데 중간 변수 설정하고 중간 변수에 의해서 f를 표현한 다음에 각각의 함수식을 대입하면 되겠죠. t1은 뭐가 되겠습니까? cd의 바, 즉 c바 5와 d바, c바 5와 d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t2는 bc바의 바, bc바의 바, 결국 b바 5와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t3는 t1 b바의 바, t1 b바의 바입니다. 여기 t1은 c바 5와 d니까 t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또 다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t4는 뭐가 되겠습니까? t4는 at3의 바, at3의 바, 여기다가 t3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at3의 바, 이렇게 되겠네요. 자, f는 t4, t2, t4의 바, 그래서 t2하고 t4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 같은 식이 되고, 여기는 BC 바의 바니까 각각의 바, 이거의 바니까 BC 바. 이거를 드모로간의 정리를 적용한 거죠. 이거의 바의 바니까 떨어져 나가고 AND는 OR로 바뀌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다. 해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회로가 줄였을 때 중간 변수 할당하고 입력측으로부터 t1에 대한 함수식 구하고 t2에 대한 함수식 구하고 t3에 대한 함수식 구하고, 이때 t1에 대해서 표현이 됐으면 t1에 대한 함수식을 대입하고, t4에 대해서 t3, t1 중간 변수의 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중간 변수에 대한 함수식을 대입하고, 최종 출력 f에 대한 어떤 중간 변수에 대한 함수식 구한 다음에 중간 변수에 대한 부울대수식 t2, t4 대입한 다음에 천천히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최종 출력에 대한 어떤 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최종 출력에 대한 함수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입력 변수가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거를 알아낸 거나 마찬가지니까 분석 작업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 방금 말씀드린 방법 외에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해서 작성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카로노 맵을 그려서 카로노 맵으로부터 함수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T1, T2, T3, T4
T1, T2, T3에 대한 결과값을 작성하고, 다만 여기서 입력 변수가 A, B, C, D 4개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되겠습니다. 16가지에 대해서 T1, T2, T3, T4, F에 대한 이 결과값을 다 구한 다음에 함수 F에 대한 카로노 맵을 그려서 간소화된 편식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B, D, B, C바가 되겠네요. B, C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 C,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A가 공통이니까 A로 묶으면 이와 같은 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해석이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멀티레벨 낸드 회로가 이제 낸드 게이트로 표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복잡하니까 이거를 AND OR 회로로 변환하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 동작을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낸드만의 회로를 AND OR만의 회로로 변환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원래 주어진 회로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변환을 했죠? 얘는 뭐랑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드모라는 법칙 방금 전 페이지에 설명했다시피 얘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낫게이트를 입력적으로 이동하면 모두 입력체에 모두 낫게이트가 붙고 AND는 OR 게이트로.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면 요 낫게이트하고 요 낫게이트를 상쇄시키려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렇게 변환을 했어요. 왜 변환을 했어요? 요 낫게이트하고 요 낫게이트를 상쇄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에 요 낫게이트 일로 쭉 빼면 B바는 B가 될 테고 B바는 B가 될 테고 여기는 이거 없어지니까 엔드 게이트 남고 OR 게이트 남고 됐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남고 얘하고 얘는 상쇄됐고 얘하고 얘도 상쇄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런 회로를 구할 수가 있다. 한번 보시죠. 요걸 해석하는 거랑 어떤 게 편리하죠? 이게 더 훨씬 편리하죠. 그죠? 함수식을 구하기도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멀티 스테이지, 멀티 레벨의 낸드 회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얘를 동작을 함수식을 유도하거나 또는 이 동작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와 같이 AND OR 회로로 변환을 해서 함수식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노아만의 회로를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낫 게이트는 낸드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낫 게이트 이건 노아 게이트 낫 게이트는 또 노아 게이트로 변환시킬 수 있지 않냐. 변환시킬 수 있죠.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출력은 뭐가 되죠? x, 오와 x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x, y, x는 x니까. 그러면 여기 not get를 거치면 뭐가 되겠어요? x 바가 되겠네. 얘나 똑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이렇게 그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는 어떻게 노화 게이트로 변환할 수 있죠? 이게 오화 게이트인데 여기 not 게이트 2개 붙이면 되죠. 그럼 노화 만들어지고 여기 not 게이트 있고, 그래서 노화 만들어지고 not 게이트 있고. 자, 엔드 게이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엔드 게이트는 어떻게 노화로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냐고요? 얘는 이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드모라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또 얘를 드모라간의 정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엔드 게이트는 이와 같이 변환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오어 게이트는 이와 같이 간단히 변화가 되겠다. 엔드 게이트는 알아봤잖아요. 여기 낫 게이트 두 개 붙여가지고 두 개 붙이면 드물간의 정리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엔드 게이트는 이렇게, 오어 게이트는 이렇게 변환시키면 노아만의 회로를 유도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보죠. 얘를 노아 게이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얘는 노아 게이트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되죠. 얘랑 뭐랑 똑같다고요? 얘랑 똑같으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려면 AND 게이트에 NOT 게이트, 입력측에 NOT 게이트를 두 개 붙이면 여기는 A바 B바가 돼서 얘가 상쇄를 시키려면 여기가 A바 B바가 되겠네요. A바 B바. 그리고 얘만 남게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노아 게이트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NOT 게이트 두 개 붙이고, 여기에 NOT 게이트 두 개 붙이면 간단하죠? 그럼 여기 노아 게이트로 만들어졌고, 얘도 노아 게이트고, 그래서 노아 게이트 만들어지고 이런 상태로 됐죠. 얘는 또 노아 게이트고. 그래서 이러한 변환 관계만 드물간의 정리를 게이트로 이해를 하면 노아만의 회로 또는 낸드만의 회로로 쉽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여기 얘를 노아 게이트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얘를 노아 게이트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얘는 노아 게이트 됐고, 얘는 노아 게이트 됐고, 그 다음에 얘를 노아 게이트 만들려면 이런 형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낫 게이트 두 개 붙이고, 그 다음에 얘는 B가 되고, 얘를 합치면 B가 되고, 그리고 얘는 노아 게이트고, 얘는 노아 게이트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여기 얘도 노아 게이트를 만들려면 여기 낫 게이트 붙이고, 그러면 여기 노아 게이트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는 얘는 노아 게이트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 게이트로 변환이 됐고, 게이트 변환 방법, 드모간의 법칙을 응용한 게이트 변환 방법만 이용하면 노아만의 회로 또는 낸드만의 회로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